예, 이번 시간은 우리 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법 관련해서 지금 출제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품법에서 약 한 10점 정도, 그리고 우리 원산지법에서 10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건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 농품법하고 원산지법 두 개 합쳐서 한 20점에서 23점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비율은 그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를 많이 하신 부분이니까 너무 강의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한 것, 그리고 그동안 이 많이 출제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먼저 총칙 목적이 나오죠. 이 목적이 초창기에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초창기에 목적에 대해서 쓰시오 해서 가로넣기 형태의 출제가 됐었는데, 목적 한번 보죠.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나오던 거에 보면 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여기에 가로치고 상품성 향상,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여기에 가로가 쳐져서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이제 시험 회차가 많다 보니까 이 목적 부분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챙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용어의 정의도 초창기에는 한 개 정도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이 출제 빈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에 대한 개념, 이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농업, 이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들. 그래서 두 번째, 생산자 단체 얘기가 나오는데, 요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니을번에 한번 보면 5인 이상, 농업인 5인 이상이 이 단체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 니을번만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갖춘 단체. 그래서 이제 그런 생산자 단체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은 체크를 좀 한번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류표준화도 지금 많이 출제되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 문제 맛보기 나왔는데, 지금 예시 문제 맛보기 형태처럼 가로넣기 형태가 10회 이전에는 곧잘 출제가 됐어요.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출제되는 유형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여기에 가로가 하나 쳐지고요. 그리고 기기, 용기, 설비, 정보, 여기에 가로가 하나 쳐져서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유형이 한번 나왔고요. 또 이 호환성, 연계성, 여기에 가로를 쳐서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표준화라는 이 개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수관리라든가 이 이력 추적, 요 내용은 이 뒤에서 각 파트별로 나오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해물질, 이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총리령으로 8가지 정해놨습니다. 하나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여기서 이제 유기오염물질 쓰시오 했을 때 유기오염물질 이렇게 쓰시면 정답 인정이 안 됩니다. 앞에 뭐라고 붙어야 돼요? 잔류성이라는 단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 생물독소, 방사능,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이것들을 우리가 유해 물질로
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 물질의 종류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심의회. 심의회의 이 구성이라든가 회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세요. 먼저 내용 한번 보죠. 이 농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 품질 관리 심의회를 둔다 해서 이 소속은 이 농림부 장관, 우리 이제 농산물이니까 수산물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빼고 이 농림부 장관 소속으로 이 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속은 농림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60인 이내로 하겠다 해서 이 구성 관련.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위원의 그 조건들 나오는데 위원의 조건들도 출제 가능해요. 위원이 될 수 있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골라라.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두 골라라.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 중 해수부 장관이 지명한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공무원 중에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 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서 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리고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기 이제 그 우리 서울 양재동 가면 그 AT센터라고 있죠. 그 AT센터를 말합니다. AT센터가 AT가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이 공사의 개념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이러한 데 임원이라든가 여기가 우리가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시민단체 중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그리고 다음 조건은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이런 경우에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인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디귿 리을인 경우, 다시 말해서 디귿 리을이라는 얘기는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분야의 전문가 중에 농림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든가 여기에는 임기 3년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농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해서 지금 이 심의의 산하에 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종류들이에요. 하나 둘 수 있는 게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요거 하나 둘 수 있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심의의 업무 중 특정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6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7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이 심의에 심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 관리 등의 국제 동향 조사를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 연구위원을 둘 수 있고 1부터 9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 둘 수 있는 게 이 법적으로 지금 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이 지정한 그 분과위원회는 요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의의 직무들 나오죠. 이 심의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12가지 그 심의의 심의 사항들이 나오는데 요건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중 심의에 이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모두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차 때처럼 다음 중 아닌 것은 하고 4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한 5가지 주고 옳은 것, 틀린 것 모두 골라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문 5개가 모두 옳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두 골라라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으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면 풀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 표준규격입니다. 이 표준규격 개념 한번 보죠. 우리가 표준규격은 이렇게 이 등급 규격과 이 포장 규격으로 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개념. 이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이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정할 수 있다. 해서 포장 규격, 등급 규격 이 2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등급 규격이라는 것은 이 포장 단위별로 특상 보통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등급 규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규격에 맞는 이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 규격품에 표시를 할 수 있고 표준 규격의 제정 기준, 제정 절차,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해수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표준규격 그 제정, 농산물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포장규격,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표준규격은 한국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관, 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 기본적으로 6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장 규격에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가 거래 단위, 두 번째가 포장 재료, 세 번째가 포장 방법, 포장 설계, 그리고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졌나요? 포장 치수. 6번째가 그래서 이 포장 규격에 들어가는 이 기본적인 6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뒤쪽에 우리 등급 규격 쪽에서 이 표준 규격, 포장 규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테니까
요보다 조금 세밀한 내용은 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포장 규격 내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법에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게 이제 그 지금 포장 규격 파트가 지금 원래는 표준 규격 자체가 우리가 전체 시험 범위였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지금 포장 규격 요 파트가 표준 규격에서 시험 그 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등급 규격만 남았는데 이 포장 규격 자체가 지금 등급 판정에서 빠져나갔지만은 이게 법에서도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출제가 돼도 이거 법에서 출제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 내용이 수학후 관리, 포장 관련된 내용에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요 내용이 이거 수학후 관리 쪽에서 출제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포장 규격의 내용을 보지 않고는 우리 시험 문제가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장 규격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표시 방법도 뒤에서 볼게요. 다음은 우수관리. 농산물 이것을 우리가 GA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GAP 관련해서는 곧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이후에 지금 지금 아무래도 현재 농협이라든가 이쪽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많고 현지에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 농품사를 이용해서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를 한번 모색해 보겠다 이런 분들 중에 이 GAP 인증기관에 소속돼서 GAP 인증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GAP 인증 업무 자체가 이 농품사하고 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GAP 인증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인증. 농림부 장관은 농수산물 우수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고시는 농림부 장관이 합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농가원장이 하고 있어요.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 다만 축산물을 제외합니다. 를 생산 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 관리된 농산물을 포장 유통하는 자는 지정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은 인증기관에서요. 그래서 이 농가원에서 인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GAP나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을 농가원에서 직접 인증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원에서는 인증기관 관리만 하고 실제 인증 자체는 친환경 인증기관이라든가 아니면 GAP 인증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것은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우수관리 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인증 신청 불가능한 경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첫 번째, 우수관리 인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이 관련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었는데 이게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 기준이 1년입니다. 그래서 취소 1년 그리고 이 우수관리 농산물 우수관리 관련으로 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있고 나서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조건에서는 이 우수관리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준은 1년이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고요. 인증 기준 한번 볼까요?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부 기준은 농가원장이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수관리 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는 그냥 농가원장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은 풀네임 다 써주셔야 돼요. 시험 볼 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고 풀네임을 다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상 품목. 우수관리 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관리한 이 농산물로 한다. 대상은 목적이 식용이지 않으면 이 GAP 인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 농산물, 그래서 이제 뭐 사료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GAP 인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청, 이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이 기관에 제출한다 해서 이 신청서에 첨부돼야 되는 이 서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위에여서 관리계약서. 그래서 이제 그 이 위의 요소를 화학적 그리고 생물적 그리고 물리적 위의 요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화학적, 생물적, 물리적 위의 요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 법보다는 이 수학후 쪽에서 이 출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 GAP라는 것 개념 자체가 어찌 보면 농산물의 해썹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 자체는 이 해썹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해썹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있죠. 어떠한 식품의 상품화 공정상 각 공정별로 HA 유해 분석, 다시 말해서 어떠한 공정상 이 유해 요소가 혼입될 수 있는 이 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CCP 중요 관리점 그 혼입될 수 있는 이 위험을 중요 관리점을 잡아서 관리하자 이런 개념이 해썹이었는데 지금 농산물 자체에서는 이 어떠한 상품화 공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썹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농산물의 해썹의 개념으로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썹처럼 이러한 화학적 유해 요소라든가 이 생물적 유해 요소 그리고 물리적 유해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GAP 같은 경우는 우리 유기농이나 이 무농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 관련 인증이라면 이 GAP 같은 경우는 이 생산 관련 인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그 뭐 화학 비료라든가 이 농약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행농법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만 이용해라. 그리고 생산 이후에 이 소비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자 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 그 사업 운영 계획서 했는데 이 사업 운영 계획서는 단체만 해당돼요. 그래서 이 유해 요소 관리 계획서는 개인이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되지만 개인이나 단체나 모두 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지만 사업 운영 계획서는 이 개인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AP 인증 자체가 어찌 보면 개별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산자 단체 같은 이러한 조직이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인증받느냐 아니면 개인이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유해요소 관리계획서와 사업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우수관리 인증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역시 농가원장이 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심사 관련된 내용 한번 보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생산자 집단이 우수관리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해서 각각 심사해야 한다. 다만 이 농가론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심사는 이 단체인 경우에 심사는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표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자 단체가 이 구성원이 아주 많다면 이 전체 농가를 이 대상으로 심사하기 어려워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단체 구성 농가 수 대비 이 표본 수를 선정해서 각각 이 표본 심사를 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 질문입니다. 인증기관은 현지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표시 방법. 이 표시 방법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알아두게 보면 이 뭐 제도법 같은 거 나오는데 큰 의미 없고요. 표시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보면 먼저 표지, 그리고 산지 들어가고요. 또 이 품목, 품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품명, 중량, 개수, 그리고 생산연도. 생산연도는 쌀만 해당돼요. 그래서 쌀 아닌 경우에는 이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수관리 이 시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을 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용 한번 보죠. 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 이것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 있는 경우에 10년 범위 내에서 농림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기본 2년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 이 10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그 조건 돼 있어요. 첫 번째, 인삼류는 5년 이내고 그리고 약용작물은 6년 이내인다. 인삼은 5년 내, 약용작물은 6년 내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농산물은 2년입니다.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그리고 약용작물은 최대 6년까지 유효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의 연장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연장도 특별한 거 없어요. 이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자. 그리고 취소. 취소 사유 한번 보죠. 이 기억부터 디귿의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해요. 첫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두 번째는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업종 전환, 폐업 등으로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이 기억하고 디귿 두 개, 이 거짓 그 밖에 부정, 또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요것은 무조건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점검 또는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표시 방법 위반, 중요 사항 변경, 그리고 이 표시 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 인증 표시한 경우. 근데 그 시효번도 1차 위반에서 취소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 두십시오. 다음은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인증기관의 지정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